네, 프레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프레스룸은 뉴스특보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이 아산 경제인재개발원 앞에 양승조 충남도지사 그리고 진영 행안부 장관이 가 있는데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잠깐 그래서 왜 헛소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사람한테.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의미한 것이라면 제가 바로 여러분과 함께 가장 여기가 가까운 데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장관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한번 여러분 장관님 말씀 듣고 아까 그것을 반발하면서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관님한테 마이크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네네네. 코로나 환자들이 충청도에 오게 된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청 흠자론을 주장합니다. 먼저 나돈 침대 또 이번 신종 코로나 예, 지금 진영 장관을 상대로 이 아산 지역 주민들이 항의하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멀어서 잘 들리진 않는데 조금 더 자세히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우리 어르신 거의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도에 사는 게 충남 도민인게요. 여러분들 알지만 14대째입니다. 충청남도 도민이 다른 지역적으로 역차별을 했던지 소위받는 것은 제가 도민이 한사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르신. 그런데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작년에 삼성전자가 13조 1,000억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또 보면은 역차별면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니 질문에 답한 거 좀 우리 도민 여러분 그래도 도시락 뽑아주셨는데 말씀하면 들으세요. 좀 들으시고 얼마나 저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10시간 장관님 가시면 10시간을 답변을 할게요. 그래서 아까 어르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충청남도가 다른 경상도라든가 전라도에서 소위받는다. 그럼 저는 여러분과 함께 220만 도민의 첫 번째에 서서 그런 역차별을 받고 소위받는 것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싸울 것도 약속을 드려요. 다만 집 판단할 때는 의도적으로 역차별이라든가 소위받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말씀 드리고 장관님 말씀 듣고 질문을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여기서 하루 종일해도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답변해 올릴게요. 그래 됐죠 어르신? 장관 넘길까요 장관님한테?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시고 또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안 들리시나? 예. 우한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 우한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제가 이번에 오시는 분들 명단을 봤더니 첫 페이지에 충남 아산시에 사시는 분들이 3분이나 계셔. 첫 장에. 그래서 다 이제 우리의 그 국민들인데 그래 고생하시니까 한국으로 모셔와야 되잖아요. 모셔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냥 댁에 가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분들은 지금은 건강한 분들인데 혹시 몰라서 잠복기가 최대 2주라고 합니다. 14일. 그래서 14일 동안은 다른 데 계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른 데 계실 때를 알아보는데 우리가 첫째가 이 공무원들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 연수원에서 그 시설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 연수원이 뭐 한 1,000명, 2,000명 이렇게 방이 있으면은 뭐 거기를 정하면 되겠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큰 연수원은 없고 저희들이 쭉 리스트를 모았습니다. 그런 리스트를 모았는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한 300명, 500명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하루 이틀을 지나면서 굉장히 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데 어떤가 저런 데 어떤가 생각하다가 여러 군데를 정할 수가 없고 한 군데에서 안 되니까
그래도 두 군데는 어차피 저희가 시설을 골라야 되는데 그중에 여기 경찰 인재개발원이 제일 방이 많은 데였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가 안정하면 다른 데는 세 군데, 네 군데를 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국가가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군데를 정할 수 없으니 두 군데만 정하도록 하다 보니까 여기 경찰 인재개발원이 나왔고요. 천안으로 하고 뭐 아산으로 하고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해서 골랐고 그래서 이제 아산의 이 시민들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리고 또 우리 지사님 시장님한테 참 걱정을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 또 우리 또 시장님이나 그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주민들과 같이 만나 주셔서 저도 또 더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온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 아산 시민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하게 이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여기 폐해를 안 끼치게 운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설도 한번 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들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을 하고 또 철저하게 주민들과는 격리가 되도록 해서 여러 주민께서 지금 걱정하신 거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이 절대로 여러분 걱정 안 하시게 저희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제일 방이 많은 그리고 이제 한 방에 보통은 이제 두 분씩 계시는 건데 이런 데가 이제 이건 한 분씩 계셔야 돼요. 네, 우한에서 데려올 우리 교민들을 수용할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앞에 양승조 충남도지사 또 진영 행안부 장관이 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진영 장관이 조금 설득하는 모습까지 저희들이 생중계를 좀 봤습니다. 현장 상황 CC로 각각 저희들이 연결해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항에 우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애초에는 오늘 오전쯤에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 2대를 통해서 중국 교민들을 좀 모셔올 예정이었는데 중국 당국이 이를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야 겨우 한 대 정도가 가서 우리 교민 한 350여 명 정도를 이송해 올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정주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주영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전세기 2대를 보내겠다고 우한 교민들에게 통보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전세기는 아직 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어제 저녁 중국이 우선 한 대만 승인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여러 나라로부터 다수의 전세기 요청을 받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요청받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고 강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결국 하루 2대씩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세기 4대를 투입하려던 기존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먼저 출발할 걸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전세기 보잉 747-400기종은 404석 규모인데요. 이 전세기에 우한교민 700여 명 가운데 절반인 350명에서 360명을 태우는 게 목표입니다. 애초 시나리오처럼 서로 간격을 두고 대각선으로 앉을 수는 없지만 의료용인 N95 이상의 마스크를 쓰면 기내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곳 출국장 전광판에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출발 예정이란 문구가 떴는데요. 외교부는 오늘 중에 한 대가 운영되도록 중국 측과 소통 중이라며 정확한 출발 시각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준비 중인 그 1편은 그 B747입니다. 404석 카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하신 국민 700여 분 중에 반 정도를 우리가 이미 목표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반 정도면 한 350에서 36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 항공편에 대해서는 중국 측으로서는 일단 첫 편째를 운영을 해보고 추가 협의하자 하고 있고 저희는 물론 그 2차, 3차 또 4차 편이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기자통에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 저녁 8시 45분쯤에나 또는 그보다는 더 늦은 시각에 아마 이 전세기가 중국을 떠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최은미 기자, 애초에는 오늘 오전에 좀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좀 저희들이 이제 희망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이게 연기가 됐어요. 그렇죠? 그 전후 과정을 먼저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와 12시에 우리 비행기가 두 편이 우한으로 출발을 해서 우한 교민들을 데려올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새벽 1시경에 우한에 있는 교민들에게 긴급 공지가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예. 총영사관 측으로부터 탑승 계획이 일단 취소가 됐다. 이분들은 10시에 우리 인천에서 10시에 출발하면 그 비행기를 타고 오후 3시 45분경에 우한을 다시 출발할 예정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검역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움직일 계획으로 있었는데 새벽 1시에 갑자기 저렇게 긴급 공지가 온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좀 당황한 상황이 된 거고요. 이제 예. 전후 사정을 따져보니 이 원래 이틀에 걸쳐서 전세기 4편을 운행하겠다는 거는 이제 우리 정부의 계획이었고 예. 그 계획에 따라서 교민들을 준비시킨 거였는데 중국 정부가 4편을 이틀에 걸쳐서 운항하는 거는 아직 승인해 줄 수 없다. 일단 오늘 밤에 한 대만 움직여라라고 예. 거기까지만 지금 허가를 해준 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 밤에 오늘 8시 45분경에 한 대가 출발을 해서 최대한 많이 태울 수 있을 만큼 한 350명에서 360명 정도를 태워올. 그러니까 원래 오늘 예. 두 편에서 350명을 태울 예정이었는데 한 편에 저렇게 350명을 다 태워서 오는 걸로 정부가 이제 결정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이 중국 측이 갑자기 이 불어 쪽으로 약간 입장이 좀 기운 듯한 인상을 주게 돼요. 원래는 이제 저희들이 전 세계 4대를 통해 가지고 좀 교민들을 다 이송해 올 계획이었는데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탈중국 러시가 오히려 굉장히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다 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건가요? 거부 반응도 있을 예.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일단 그분들이 아무런 입출국 수속도 없이 비행기만 타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입출국 수속도 해야 되고 화물 탑승 시스템도 있어야 예. 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거기에 따른 또 중국 현지의 인력 지원이 있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술적인 것들이 준비돼야 되고. 예, 그런 예.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 외국인들이 일거에 탈출을 하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은 정말 그 심리적인 문제가 크거든요. 예. 눈에 안 보이는 것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들이 일거에 탈출하게 되면은 예. 중국 현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국가별로 보더라도 현재 지금 미국과 일본이 그 전세기를 한 편씩 띄워가지고 자국민을 철수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인이 지금 우한에 700~800명이 아직도 남아있고 일본인도 한 400명 정도가 우한에 남아있는 예. 상태입니다. 거기서 서로 먼저 전세기를 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아마 순서를 조정할 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를 설득해서 우리 교민 모두를 데려오는 것은 사실 이제 외교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그죠? 외교적으로 좀 중국 쪽을 잘 설득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당연히 우리도 급하지만 예. 다른 나라들도 급한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이럴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예. 것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어떤 격을 지키는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중국 정부로서도 탈외국인 러시가 이어질 경우에 국가 대외적인 이미지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요청을 마냥 그대로 전면 수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도 추측이 됩니다. 자, 외교 당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를 설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은미 기자. 지금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앞에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고 또 진영 장관 충남도지사가 설득하는 모습도 봤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항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여나 이 바이러스가 지역 내에 퍼지지 않을까, 감염이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잖아요. 문제는 우한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장관 얘기도 그렇고 충남도지사 얘기도 그렇고 아직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무증상자만 또 데려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내에서 혹시나 이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건지, 기내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또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또 있는 것인지, 이거를 좀 충분히 이 아산 주민들에게 또 진천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기내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예.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장담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우리 교민
국민들의 상황을 일일이 다 알지 못해요. 일단 서류로 증상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 답변은 받았지만 예. 일단 환자의 이 사람들의 상태, 일일이 상태는 이 공항에 와서 검역을 해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체온을 다 재보고 그래서 정부가 5시간 전에 도착하라라고 한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증상을 보겠다는 취지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였고요. 예. 그리고 기내 감염이 사실 지금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700명인데 400석짜리 비행기를 4번 보낸다고 한 건 예. 비행기를 굉장히 여유 있게 태우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 뭐 다이아몬드식으로 교차해서 옆에 아무도 앉지 않게 배치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400명 정도 되는 비행기에 절반만 태워서 예. 저렇게 좀 여유 있게 데려오겠다라는 생각으로 4편을 보내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지금 그게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편만 가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400석짜리 보내서 170명 정도만 태우려고 했는데 지금 360명을 태워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예. 비행기에 지금 빈자리 없이 빼곡하게 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360명에다가 승무원 그리고 검역관들 같이 가는 검역관들도 다 태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사실상 지금 빈자리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내 감염이 좀 걱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이제 마스크를 좀 더 성능이 좋은 걸 씌우고 예. 그리고 비행기 자체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공기 순환 장치의 특징인데요. 일단 헤파 필터가 공기 순환을 시켜서 웬만한 거 다 걸러내고 그리고 이 비행 기내에서의 공기 순환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수평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된다고 합니다. 머리에서 발 쪽으로 이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공기를 통해서 뭔가가 전염될 가능성은 예. 굉장히 희박하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귀국 시까지의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비행기 안에서 자리 이동도 불가하고요. 그 지정된 화장실만 또 예, 쓰고. 그렇죠. 예. 화장실도 지정된 곳만 이동해야 예. 되고 물이라든지 뭐 식사는 당연하고 기내식 서비스도 지금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 감염이 없는 상황을 만드는 최선의 조치를 지금 정부는 다 하겠다는 입장이고 예. 그리고 실제로 과거 메르스 때도 환자가 굉장히 많았지만 기내에서 감염돼서 퍼진 사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기내 상황 같은 경우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과거보다 그리고 언제보다 기내 감염 위험성이나 우려는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는 전세기가 이제 B747기, 전체 수용 인원은 한 400석 정도가 되는데, 애초에는 좀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좀 떨어져서 앉힐 생각이었습니다만, 한 대밖에 지금 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촘촘히 앉긴 하겠습니다만은 마스크도 좀 착용을 하고 여러 가지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분들을 수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를 믿어달라,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도한 공포심을 갖지 말자. 그리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벌에 좀 처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밝혔는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좀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 700여 명의 귀국이 시작됩니다. 협조해 주신 항공사와 승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합니다.